제법 자라 거리로 향하고 있는 새끼들. 버려진 어미개와 그 새끼들이 살아갈 길 위의 날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해도 돼요? 옳지. 잘 나오네. 자, 다리 뒷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 타니. 잘했다. 타니도 안락사를 기다리던 유기견이었습니다. 척추 부위에 남아있는 수술 자국. 아니야. 타니는 제자리에 서지도 못합니다. 전기 자극은 수술 부위에 집중됩니다. 인위적으로 근수축을 유발하게 하는 전기 자극 치료. 벌써 10개월째입니다. 굳어있는 근육이 미세히 반응을 보이네요. 현재는 근육이 많이 예전보다 살이 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에 대한 근육이 나타내는 반응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픈 다리를 핥고 있는 타니. 나을 수 있다는 의지일까요? 가누기도 힘든 몸 상태. 지난 10달 타니는 잘 견뎌냈습니다. 버려진 후 교통사고를 당한 타니.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뜻있는 사람들과 의료진들의 마음이 모였고 지난 1월 척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척추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척수가 신경들이 이제 더 손상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손상을 받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수술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본격적인 재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부력을 이용해 몸무게를 덜 느끼게 하는 수중 러닝머신 훈련. 그러나 이내 주저앉고 마는 타니. 이 훈련은 강제적으로 근육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니의 뒷다리는 몸을 지탱하지 못하네요. 수중 치료에 필요한 시간은 하루 30분 정도. 거친 물살로 반사적인 반응을 유도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타니의 뒷다리. 쉴 때는 저기서 이제 수중 훈련의 마지막은 자력으로 계단을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자. 올라와. 지난 10개월간 이 계단은 타니에게는 벽이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벽 말이죠.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급하게 타니의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의료진. 윗속에 보이는 하얀 물체, 뭘까요? 어제 잠깐 이렇게 위가 부풀렀었는데 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강아지 내시경해서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며칠째 계속된 구토와 설사로 내시경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얘가 커서 갑자기 그러면 안 맞겠다. 깜깜하는데? 윗속에 알 수 없는 노란색 물체가 보입니다. 타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내시경 삽. 생각보다 이물질의 양이 많아 마취 시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였던 솜도 무사히 꺼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장판은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위 속에 있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서 위에 자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구토를 유발하거나 설사를 유발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현재는 위에 남아 있는 모든 장판은 다 꺼낸 상태입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탄이를 조심스레 안아봅니다. 빨리 나아서 병원을 떠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탄이를 돌보는 카페 회원인 노곤윤 씨. 지난 봄에 이어 다시 탄이를 찾았습니다. 허리 좀.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수고하셨어요. 잘 하시고. 다음에 추석 끝나고 물리치료 다시 받으러. 네. 한적한 이곳에서 탄이와 추석 연휴를 보낼 예정입니다. 물 먹자. 아유, 참나. 질투쟁이. 오자마자 사고를 쳤지만 탄이는 이곳이 익숙한 듯합니다. 엎질렀어? 어? 타냐? 탄이의 목욕은 좀 특별합니다. 발바닥을 자극해주는 것, 재활치료의 연장이죠. 어이차, 어이차. 힘 빡빡 줘야 돼. 이렇게. 그렇지, 평상시에도. 어? 하나의 귀한 생명이잖아. 그래서 아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락사 시키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얘가 또 언제까지 얘한테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뭐 오차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얘가 걷지는 못하더라도 똑바로만이라도 쓰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한 거예요. 걷는 거는 차후의 일이고 이 네 발로 자기 스스로가 일어설 때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에? 자신의 생명이 누군가에겐 희망이라는 걸 탄이는 알까요? 하루도 쉴 수 없는 재활훈련. 걸음만 해봐. 걸어서 다, 너가 다, 이거 다 없애. 걸어서. 지난 봄과는 다른 모습을 천천히, 기대해보지만 천천히 걸음하러. 여전히 천천히 어려운 걸음하러. 걸음걸이. 하나. 그렇지. 휠체어를 탄 탄이는 야. 곧잘 걷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탄이와의 또 교감은 뒷다리도 움직여야지. 움직임입니다. 아니야. 옳지. 탄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입양에 대한 생각은 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입양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무게감 있는 고민이죠. 굉장히 깊은. 그래서 아직은 얘한테 미안하죠.
미안하다는 말. 탄이는 그 말조차도 고마움으로 느끼겠죠. 가자. 힘내. 엉덩이 들고. 11월 초 탄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옳지. 이쪽에서 유도를 해야지. 내가 이쪽 다리보다 저쪽 다리 잘 쓰는 것 같아. 스스로 몸을 일으키는 탄이. 옳지. 오, 잘하네. 춤은 아니었어도. 표정도 밝아 보이는데요. 가자. 재활훈련을 시작한 지 11달째. 몸을 바치고 있는 두 다리. 정말 놀랍네요. 믿고 싶습니다. 탄이의 의지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만들어낼 기적을. 이제 시작이겠죠. 보호자가 있든 없든 이제 척추를 다치게 되면 대부분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되고 뭐 안락사 내지는 뭐 특히 유기 동물로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라도 저희가 유기 동물이든 아니면 척추 손상을 받은 강아지들을 좀 치료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보람을 갖게 되었고요. 재활치료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의 부력이 없어도 자신의 근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계가 멈추자 네 다리로 서 있습니다. 잘했어. 100점에 100점. 오, 걸음까지?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나 주저앉고 마는 탄이. 이론적으로는 그 재활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다리를 쓰고 이런 게 힘들다고 저는 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줄기세포도 이식을 해줬고 그다음에 재활치료도 열심히 했고 그 결과 결과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로 됐죠. 버려져 장애를 입은 떠돌이개 탄이는 스스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와 우리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손 안 아파 이제 팔. 옛날 그냥 써니 같이 그냥. 써니라 불리는 이 녀석. 털을 깎는 다리는 3개뿐. 그래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발 강아지 나오는 책을 봤어요. 근데 엄마가 처음에 그 홈페이지 보여줬을 때 그냥 키우고 싶었어요. 여러 번 얘기하다가 이제 어쩔 때는 또 안 된다, 안 되겠다 했다가 이제 또 보면은 아직까지도 입양이 안 돼 있고, 그러지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결정한 입양. 얽히고 굳어진 털 속에 오른쪽 앞다리는 잘려져 있었던 떠돌이개의 써니. 보고 온 후 마음이 더욱 심란해진 가족들. 우리가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얘가 안 데리고 오면은 죽게 된다는 거를 알면서 얘를 이제 안 데리고 오자고 하기가 마음은 사실 저도 이렇게 보고 와서는 그럼 데리고 오지 말까? 차라리 건강한 애를 데리고 올까? 그러나 오랜 고민 속에 그렇게 한 식구가 됐지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거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런 성격이었다고 그랬으면 오히려 못 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장애가 있어도 사람들이 좀 잘 해주면 따라오고 뭐 이러면 정이 더 갈 텐데 이제 얘는 육체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더 크게 아픈 애 같아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그래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개월을 하는데도 그래도 정을 못 주고 안심을 아직도 못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 상처가 그랬을까 생각하면 참. 다가갈수록 멀어져가는 써니.
쉽지 않은 관계. 써니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시간들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냥 옛날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옛날에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을 때. 그 기억 때문에 나한테 안 오는 것 같다고? 응. 그러니까 자꾸 좋게 해줘야지.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 얘는 많이 가서 비벼주고. 좋게 해주면은 다음날에 까먹잖아. 그럼 다음날 또 좋게 잘해줘야지. 너가 데리고 왔을 때 처음 마음처럼. 써니는 어린 연수의 장애를 보는 시선에 온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써니가 저 마음을 바뀌게 했잖아요. 몸이 불편하거나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막 웃었으면요 조금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 보면 써니한테 미안해.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런 생명에 대한 불쌍함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고마운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는 어른인 저희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잘 커주기를 바라는 그냥 행동으로 얘를 돌봐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존재가 가진 아픔에 대한 공감은 아이의 생각을 한 뼘 더 자라게 해주었습니다. 떠돌이 개 입양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받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된 가족. 말하지 못하는 개가 쓱 와서 이렇게 뜨뜻한 온기로 대주면서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면 오히려 이제 그럴 때는 아, 얘도 살아있어서 이렇게 뭘 전해주는구나. 써니의 온기를 느낄 수 있기까지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써니를 향한 이 가족의 애정 표현은 기다림이 아닐까요? 그렇죠. 기다린 거. 입양 진짜 사흘 살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신용카드 들고 가가지고 바로 그냥 30분이면 사갖고 올 수 있는데 거의 한 달 넘게 이제 고민도 하고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고 절차적인 시간도 있었고 해서 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만나고 지금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얘의 마음은. 쌀쌀해진 늦가을 날씨가 두 모녀의 손놀림을 재촉합니다. 손수 만들어주기로 한 써니의 겨울집. 써니? 문패가 예쁘네요. 아기들처럼 구멍 같은 데가 좋은가 봐요. 너무 간단한 이사지만 올겨울 나기는 문제 없겠네요. 써니야 잘 살아. 이게 이사 선물이야. 집들이 기념으로 기획한 써니와의 외출. 팔을 껴시오. 어유 팔 길게 쭉. 아이 모자 씌우지 마. 가볼까? 쉽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따라와준 써니. 기다림. 기다릴 수 있어서 더욱 소중한 존재. 집안일이 한창인 최미숙 씨. 그 옆을 지키는 게 체리. 전화 벨소리에 반응하는 체리는 청각 도우미견입니다.
필요한 소리 정보를 청각 장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체리가 이 집에 온 건 지난해. 청각 도우미견 훈련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최미숙 씨의 든든한 동반자인 체리는 버려진 떠돌이개였습니다. 위탁 동물보호소인 동물구조관리협회. 보호 중인 유기견들 사이로 청각 도우미견 예비 선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청각 도우미견은 소리 반응성, 품행, 건강 이 세 가지 항목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유기견 중에서 선발합니다. 견사를 다니며 엄격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일 차 선발된 예비 후보는 모두 3마리.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청각 도우미견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건 소리 반응성입니다. 이리 와. 돌발 상황에 너무 놀라서도 안 되고 사람을 도와야 하는 반려견이기 때문에 복종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각각의 항목들은 점수화되어서 최종 선발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왜 유기견 중에서 청각 도우미견을 선발하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낯선 소리, 그게 초인종일 수도 있고 노크 소리일 수도 있고 자명종 시계 소리일 수도 있고 이 소리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게 애완견보다는 유기견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견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디. 잘했어. 보호소에서 선발된 유기견들은 이곳에서 6개월간 5단계 훈련을 받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훈련은 이루어지는데요. 반복 훈련을 통해 특정한 소리에 필요한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죠. 아기 울음소리에 바로 반응하는 도우미견. 즉시 청각장애인에게 달려가도록 훈련됩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이죠. 야외 놀이도 훈련의 한 과정입니다. 버려졌던 생명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도우미견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개들이 또 사람한테 버려졌었지만 또 다른 어떤 삶을 살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령 어떤 애완견으로 살 수도 있지만 조그만 훈련을 통해서 또 장애인들을 도와준다는 데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의 최종 단계는 사회화 훈련. 다양한 거리 자극들에 대해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공공장소 적응 과정인 셈입니다. 이제 훈련이 되지 않은 개를 데리고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 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런 대중교통이라든가 공공장소에 적응 훈련을 저희들이 미리 훈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간의 훈련 과정을 모두 마치면 청각 도우미견들은 장애인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훈련의 한창인 청각 도우미견 보라. 녀석에게서 떠돌이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족의 반려동물이 된 떠돌이개. 세상 어디에도 버려져도 될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가족의 미소가 말해주고 있네요. 보라야 가지지 마. 인천의 한 주택가 빈 공터 풀숲. 그 속엔 떠돌이 어미개와 새끼 4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슴에 깊게 패인 상처 사이로 파고드는 새끼들. 어미개는 그렇게 새끼들을 키웁니다. 거리를 떠도는 어미개. 가슴의 상처가 지나온 길 위의 날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태어난 지 약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제법 자라 거리로 향하고 있는 새끼들. 버려진 어미개와 그 새끼들이 살아갈 길 위의 날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